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남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투철한 사명인 것처럼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오늘은 우리 지역 곳곳에서 나눔의 행보를 이어오는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남 서부지구 정경선 사무총장과 함께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5 비투지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전경선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를 희망적인 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참 모든 것이 희망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정말 구조를 기다리다 죽어간 어린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리고 2016년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절망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 경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나마 우리 지역에도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마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도움의 손길마저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국제 라이온스 협회가 정말 세계적인 봉사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먼저 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모토가 우리는 봉사한다, We Serve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슬로건은 자유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가 처음 창립 시기는 1917년도에 시카고에 한 38세 기업가인 멜빈 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라이온스가 창립이 됐었습니다. 제 대한민국에는 1959년도에 서울 라이온스 클럽이 창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라이온스가 정착이 된 거죠. 지금 현재 2016년 11월 말 기준해서 2088개 클럽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8만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인도, 다음 우리 대한민국이 4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구로는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회원의 자격은 선량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도덕성과 덕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 단체는 세계 최고의 민간 봉사 단체입니다. 정당이나 종교, 종파를 이렇게 초월해서 또 재정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보다 조금 다소 못한 이웃을 혼자보다는 여러 라이온이 힘을 합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곳이면은 어느 곳이나 재해, 재난, 질병, 장애인, 그리고 또 마약 퇴치, 실명 예방과 교육,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회원 상호 간에 우위가 돈독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 상호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라이온스 협회에 속하는 회원분들을 라이온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 라이온스에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라이온의 슬로건이 자유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유, 리버티, 지성, 인텔리전스, 우리, our, 국가의 네이션스, 세이프티, 안전이라는 그 앞에 약칭을 따라서 라이온스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 뒤에 라이온이란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라이온스의 의미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이 협회가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지구에서는 단위 클럽을 관리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운영은
단일 클럽의 의무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단일 클럽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저희 지구의 제일 큰 사업이고요. 특히나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가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봉사활동, 그리고 헌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 355 B2 지구에 소속된 65개 클럽별로 여러 가지 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 의료 봉사라든가 미용 봉사, 그런 장학금도 이렇게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 정화 활동, 뭐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라든가 이런 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LCIP 기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LCIF 기금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라이온 회원이 한 구자당 1,000불씩 이렇게 기부를 해서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재재난에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기금들을 조성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긴급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교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위 클럽이나 지구에서 이렇게 재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그런 기부금을 교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혼혈 캠페인, 환경 정화 활동, LCIF 기금 사업 등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봉사 이외에도 또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활동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 라이온스는 국제적인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라이온을 하는 사람들 모임을 가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지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그런 모임들을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봉사 선진 사례라든가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이 지구에 반영되는 사업들을 만들어냈고, 또 전 세계적인 그 모임을 가서 그쪽에서 또 우리가 봉사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한테 반영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평화포스터 경연대회라는 것인데, 그런 평화포스터 경연대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평화에 대한 그런 상상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재배 골프 대회를 하는데, 뭐 일반적인 골프 대회가 아니고 봉사 기금을 만들기 위한 그 총재배 골프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골프 대회를 통해서 이익금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수혜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구에 65개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이 단위 클럽 활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그 클럽 회원들과의 그런 소통의 장도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LCIF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LCIF 기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는 조금 이렇게 좀 멀리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돈들인데, 국제협회는 국제재단에서 기금을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국제기금으로 해가지고 긴급자금이라는 일반 교부금 지원을 하는데, 저희 지구에서도 지금 올해 하는 사업들 중에서 영암 지역에 급식 봉사 차량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2,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영암군에서 한 50% 지원을 해주시고, 교부금을 저희가 이제 LCIF 기금을 교부금 50%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2017년 금년도 초에 아마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려면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남 서부지구의 회원 수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이온스의 회원국이 213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 수는 14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2088개 클럽에 8만여 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지구는 전남 서부지구입니다. 목포와 나주시를 비롯해서 13개의 시군에 65개 클럽, 한 2,500명 정도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에 21개 지구가 있습니다. 21개 지구에서 사실 저희 지구가 제일 열악한 지구이긴 합니다. 지역적인 여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지구가 좀 열악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앞서 소개하셨을 때 국제 라이온스 협회 3호 B2 지구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다고 네네네. 하셨습니다. 이 3호 B2 지구 또 다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어떤 걸 뜻하나요? 라이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계적인 국제적인 단체다 보니까 각 지구가 있고 또 복합지구가 있고 또 한국연합회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3호 B2 지구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남 서부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총 21개 지구에서 354 지구 그러니까 경기 수도권 지역을 354 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부권 지구 그러니까 대전 쪽 그쪽을 355 지구 그다음에 경남 쪽 그쪽 지구를 356 지구 저희 전남 쪽은 355 지구 그래서 광주에 355 B1 지구가 있고 우리 전남 서부에 B2 여수 순천 광양 쪽이 B3 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3호 복합지구의 지구는 7개 지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광주, 그리고 전남 동부, 경남 중부, 울산, 양산, 그다음에 경남 서부 지구 이렇게 7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국제 라이온스 협회의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난해였죠. 조금은 좀 특별한 경연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라이온스 국제 평화 포스터 경연 대회였는데요. 이게 또 어떤 대회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라이온스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는 지금 4회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에 관한 주제 아래서 개최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지난 10월 22일에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라이온들이 추천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표현을 잘 하신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또 개최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대회는 뭐 학생들의 평화에 대한 상상력을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뭐 아이들의 비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지구촌의 평화를 염원하고 학생들의 교류 확대와 정서 함양을 통해서 창작 의욕을 드높이기 위해서 개최된 대회입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대회가 벌써 4회째를 맞았는데요. 이번엔 특히나 라이온스 100주년을 좀 기념해서 치러진 행사여서 더욱더 의미가 좀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어땠나요? 네, 저희 라이온이 창립한 지가 이제 올해로 100주년인데 100주년을 맞이해서 참여한 그 학생들의 그림들을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해서 보니까 100이라는 숫자는 완성도를 말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100번째 맞는 그런 행사도 기겠지만은 100이라는 것은 완성도를 표현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 완성도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 보고 좀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0주년 기념 사업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번 수상자 또에 대해서는 아마 국제 100주년 행사를 내년 17년도에 하거든요. 근데 그 17년도에 100주년 행사 때 이 그림 또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남 서부지구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사무총장님께서는 또 봉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또 가입을 하게 되셨나요? 뭐 특별한 계기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국제 라이온스 협회 3호 B2 지구의 종주 클럽인 목포 라이온스 클럽에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999년도에 입회를 해서 지금 19년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주 클럽이라는 것은 3호 B2 지구에 최초로 생긴 클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가입할 때 30대 초반이었는데 라이온스라고 하면은 상당히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는 지역사회 사회 지도자 계층 또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런 단체였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고민을 하다가 어른들의 추천으로 이제 가입을 하고 보니까 너무나 저하고는 나이 차이도 많이 있고 어른들이 많이 하고 계셔놔서 상당히 어렵게만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라이온스를 이렇게 들어가서 입회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초년생으로서 사회활동에만 전념하다가 봉사단체라는 데를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야 할 나이니까 봉사는 사실 좀 뒷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라이온스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포 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2년을 하고요. 지대위원장, 지역부총재, 총재 고문,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또 봉사금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12월 27일 날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렇게 저희가 기부를 좀 했었는데요.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모금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모금회를 찾아가서 잠깐 그 티타임을 통해서 모금회 활동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저희 라이온스 클럽하고 좀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공동 모금회에서는 저희가 지정해 준 그런 기관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관과 이렇게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총장이나 총재든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속적인 봉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총재가 바뀌고 사무총장이 바뀌다 보면은 서로 생각하는 게 좀 틀리다 보니까 그런 지속적인 봉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는 뭐 2017년 금년도 1월 중에는 공동 모금회와 이렇게 업무 협약이라도 좀 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그렇게 봉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업무 협약을 통해서 단위 클럽에서도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공동 모금회에서 이렇게 봉사 활동하는 걸 보니까 우리 이 라이온스와 충분히 이렇게 업무 협약을 통해서 단위 클럽에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면은 서로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좀 활동을 하셨으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라이온스 입회해가지고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 중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받는 분들은 사실 또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사실적으로 정부나 기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런 소외계층들이 많더라. 그런 데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서 거기를 찾으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이렇게 소외계층들이나 취약계층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기라는 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좀 찾기가 어려워서 목포시에 좀 지원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목포에 마인게트 잠등인가 뭐 그쪽 그 동네를 가봤는데 제가 이제 물품을 좀 뭐 쌀, 뭐 라면, 뭐 김치를 좀 싸가지고 갔었는데 거기를 들어가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사실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나 심한 악취 때문에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만 그랬지 들어가서 보니까 야 이런 분들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들어갔더니만은 그 악취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동네를 쭉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걸 느끼면서 새삼 좀 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를 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라이온스 협회 일만으로도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지난해 사무총장님께서는 목포청년 백인 포럼의 사무총장까지 역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목포청년 백인 포럼은 어떤 곳인가요? 네, 목포청년 백인 포럼은 목포의 그 시민단체로서 지난 2010년도 10월에 이렇게 창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청년 백인 포럼의 모토는 아름다운 목포, 살기 좋은 목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라는 모토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그 조찬 모임을 통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내보자 해서 지금 현재 회원이 한 130명 정도가 됩니다. 회원의 구성은 주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자영업을 하면서도 지역 현안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저희들과 같이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포 청년 백인 포럼의 사무총장도 역임하시고요. 프로필도 보니까 목포시 의원을 하신 경험도 있으시고요. 네. 또 현재는 라이온스 협회 전남 서부지구 같은 이런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단체를 이끌기 위해서 또 중요한 점이 리더십과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회원들을 또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그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리더십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보다는 소통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포럼은 1대1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회원 수가 130여 명 되다 보니까 1대1 소통을 하면서 우리 회원들의 생각을 좀 알아내고 또 그 생각을 전달해 주는 그런 포럼의 총장 역할을 했었고,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단위 클럽의 회장, 총무, 재무들 이분들과 직접적으로 제가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봉사 계획을 세웠는지 또 지금까지 어떤 봉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런 리더십을 키워나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리더십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소통을 하면은 그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리더십이 만들어졌다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봉사 나눔이란 단어랑 굉장히 밀접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 2016년도는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은 여러분들 힘내시고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5 비투지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참 봉사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우리 지역 곳곳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앞으로도 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